네, 9월 마지막 날과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한시외 버스에서 큰 논란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일요일 밤 한 주간의 소식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잘못하면 업계 전체에 대한 자책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ITX 마흔과 연관된 소식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달에 ITX 마흔 열차 제작사에 찾아가서 납품 지원 책임을 물어 입찰에 나서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ITX 마음은 2018년 1차 계약을 시작으로 3차까지 총 474량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요. 코레일은 이와 같은 요구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4량 8개 편성, 6량 2개 편성을 납품해야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ITX 마음 납품 지원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죠. 하지만 페널티를 부과할 수는 있어도 입찰 포기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TX 마음은 오래된 무궁화호를 계속 대체해 나가야 하면서 범전국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는 열차가 되겠는데 납품 지원이 계속되면 될수록 오래된 열차, 소위 연끌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죠. 결국 차체나 차대에 문제가 발생하면 운행에 뛰어들 수 없고 그걸 교체해야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할 텐데 이번 상황은 스텝이 잘못됐다고 봐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진주 시내버스가 오는 10월 1일 개편에 들어갑니다. 먼저 신설 노선들을 소개해보면 공영차고지 계양 오거리 진주시청 진주역 113번, 공영차고지 진주역 충무공동 하대동 로컬푸드 직매장 150-2번, 진양호 차고지 진주역 충무공동 공교사 200-1번, 또 진양호 차고지 진주여고 제1병원 신대 133번 노선 폐지에 따라 대체 역할도 해줄 140-1번이 신설됩니다. 또 210번 노선 운행 경로가 일부 변경되어 사대부고로 진입하지 않고 진주역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진주역으로 가는 시내버스 연계 강화입니다. 기타 운행사항 변경도 있는데 진주버스 정보 관리 시스템에 올라온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남 통영 거제 고현 노선이 운행에 들어간 가운데 며칠 전부터 속리산 고속도 배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2차례 배차를 하고 있고 시외버스 전산망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 하는 노선입니다. 속리산 고속 노선망을 아셨던 분이라면 예전에 성남 통영 노선을 배차한 적이 있었다가 중단됐죠. 그랬다가 전에 고려 여객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 인삼 랜드 휴게소 환승 가능 노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 경부 통영 노선만 환승 가능합니다. 또 이번에 속리산 고속에서 현대 유니버스 우등 새 차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번부터 우등 시트가 바뀌어서 유니버스 수소버스 페이지에서도 공개된 바 있는 이 시트가 적용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대략 이렇게 생긴 우등 시트였는데 차량 외부 디자인이나 내부 디자인 바뀌는 와중에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꽤 오래 쓰였던 디자인이고요. 프리미엄 버스에서 볼 법한 디자인 요소가 어느 정도 적용된 게 특징인데 얼마 뒤 노선 투입하는 거 보고 승객들의 실반응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GM이 11m급 새로운 전기 저상버스 C110을 홈페이지상에서 본격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적으로 C090에서 선보였던 디자인을 적용했고요. 앞으로 주문받고 인도되면 각종 시내버스 운수사에서 조금씩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110을 통해서 KGM 이름을 내건 새로운 두 번째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스마트 시리즈의 11m급이었죠. 아직 스마트 이름을 달고 있는 모델은 남아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시외버스 운수사에도 인도됐습니다. 이게 에디스 모터스 시절에 내놓은 것이기도 해서 아직 그런 요소가 잔존한 부분도 있죠. 몇 년 전 운행 중단됐던 동서울 광양간이 돌아옵니다. 현재 순천 경유로만 운행하고 있는 동서울 여수 노선이 29일부터 하루 한 차례 한정으로 광양읍과 중마동에도 경유합니다. 원래 동서울 광양동 광양 노선 고속사에서 운행했던 노선이죠. 잘 나가던 시절에는 총 5개사에서 몇 차례씩 배차하는 식으로 구성하기도 했는데요. 운행 중단되고 나서는 서울 호남 출발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울 정선 노선 증여와 더불어 이용요금 인하도 시행됩니다. 정선군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성인은 25,000원에 동서울 정선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부 정선 노선도 25,000원이에요. 생각해보면 요금을 똑같이 통일한 격이 되겠죠. 이외에도 25일부터 장흥에서도 인천공항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 강진 나주혁신도시 인천공항 노선을 연장해서 운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5일 동해안고속에서 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흔히 촉탁이라고 부르는 형태인 것 같고 정년퇴직자 대상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하루 8시간에 서울발 평택, 천안, 아산 등 초단거리에서만 운행합니다. 2년 이상 운수종사자 업무 공백이 있는 지원자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말할 게 아니죠. 정규 승무직 채용 공고도 이번 연도에 올라오고 했는데 벌써 올해에만 164차에서부터 170차까지 나왔고 지난해에도 공고글이 계속 올라왔는데요. 159차 이후 기준으로 봐도 공고 게시 간격이 1, 2개월 정도입니다. 모집 자주 했다는 거죠. 동부고속에서 2022년부터 계속 이어져 형태와도 같은 거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었지만 공고글이 자주 올라오는 게 상황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는 거라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당장 인력이 급하다는 해석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인력이 조금 모자라지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모자라지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할지도 모르죠. 종사자 부족으로 인해서 운행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해안고속도 인력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운수사라고 그런 게 없겠냐 할 수 있겠지만 저마다 인력 모집한다고 홍보하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도 있죠. 서울 시내버스도 구인 광고를 붙이는 경우도 볼 수 있고 공항 리무진도 그런 경우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 경기도 노선 쪽도 인력 모집한다는 공고를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광역버스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은 것들은 일요일 밤 8시 한 주간의 소식들 정리해서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주 리뉴얼 편 이번 달 안으로 공개하고 다음 달 초쯤 서울 진주 리뉴얼과 수원 진주 편 공개 예정입니다. 서울 대전 리뉴얼 편 그리고 광주나 목포를 기준점으로 삼는 구간 에피소드도 준비할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